엉덩이 개 귀여워. 아 짜증나. 자, 보여주세요. 어우. 아하. 오늘은 이제 중국 유화. 유튜브 각 잡아버리네. 유튜브 각 오케이. 여러분 다들 사나. 하나.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된 중지남이에요. 좀 주제에 맞게끔 토크를 한번 이제, 해보자. 네. 토크를 한번 해보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장점이라 하면은 좀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이제 실로도 사회생활을 다 하게 된다 이가. 근데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사람 태도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조금 능동적이거나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럴 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뭐 중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유학을 가게 되면은 뭐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부딪혀서 하지 않으면은 일 처리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니까. 맞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금 성격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요구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좀 장점 아닐까? 뭐 또 나는 중국 유학의 장점이라 하면은 일단 환경적으로 언어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뭘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 있으면은 한국에서 탁상에서만 공부하던 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야. 전투 중국어. 그렇지. 전투 중국어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학을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단점 생각난 건데 그 아무래도 솔직히 사람의 감정이란 게 내가 하고 싶다. 물론 이럴 때도 있지만 한없이 막 우울해질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은 좀 의지하고 싶고 할 때가 사실 외국인보다는 한국이 더 쉬우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딜레마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으면은 유학을 와도 이도저도 아니게 맨날 한국인들 만나고 맨날 뭐 그 편하니까. 이제 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신방과잖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보력에 있어서 좀 불리한 게 있어요. 한국인 그리고 입장에서. 저희는 인맥 싸움도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방송계열은. 그렇지. 그리고 3, 4학년이 되면 실전으로 또 많이 나가고 일단 동아리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실전적으로 배우는 것도 엄청 많은데 그게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중국이라는 곳에서는 사람 이제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은 이제 인맥으로 엄청 그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방송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이 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었으면 물론 중국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은 노력과 열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한국에 있으면 그게 생각보다 기회가 많고 들리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도 듣고 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지. 교수 전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네. 단점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또 약간 동감하는 게 한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 이제 또 기업이랑 이제 연이 또 닿아가지고 이제 실습을 보내야 될 때 이렇게 또 파견 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런 그 시스템이 한국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인한테. 그런 것 같아.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들어봐. 아니 내가 앞에 굉장히 수업이 있거든. 근데 외국인 2명이야. 나랑 핀란드 애니 헬로 애니라고 있어. 그냥 같이 듣는데 아무래도 조금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든 면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딱 가서 말했지. 교수님 힘들다고. 그래갖고 교수님 처음에 신경 되게 써준 척을 하더니 그냥 나는 약간 뭐네고 계속 핀란드에만 계속 챙겨주는 거. 혹시 너가 교수님이 배제됐다 이 말인가? 네. 교수님이 남성분? 그리고 저번 주에도 수업하는데 갑자기 1시간 수업하더니 갑자기 애니 보고 나와보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앞에서 그냥 핀란드 관해서 얘기하라고. 아니 수업이랑 성적에 관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와서 산동대학교 입학 조건이 HSK 4급 취득자잖아. 네. 4급 가지고 전공 수업을 받기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장벽이 높아. 그렇죠.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공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진짜 정독을 한 3번씩을 해야 돼. 단어도 매일매일 찾아보고.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 수업을 못 듣더라도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 둘 다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왔었어. 중국어 배우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과의 경우 99.9% 못 알아듣습니다. 맞아. 교수님들 중에서 방어 쓰시는 분들은 그 수업 시간 인정. 자는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핸드폰 만지는 시간, 날린다고 봐요. 타오바오 쇼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패션 거의. 시간 아이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었냐면 처음에 왔을 때 전공 그래도 일주일에 저는 거의 20학점 정도 듣는데 일주일에 20시간을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맨날 단어 들고 와서 단어 외우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전공적 지식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데보다 중국어는 잘하겠죠. 전공적 지식은 한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학과에 대해. 그런 거는 나는 좀 보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어 전공책을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 전공책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조금 경제 용어니까 아무래도 경제 용어 사전도 따로 샀어. 그렇게 좀 전공을 보충해서 채울 수는 있어. 확실히. 저는 유학 관련 좋은 점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중국에 유학 오면서 저는 제일 크게 느낀 거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진짜 넓어진 것 같아요. 이 중국이라는 큰 대륙에 오면서 한국에서는 뭐 기껏 해야지 공무원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이제 해외 이제 유학을 다니면서 와 출생 때 회장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내가 단 한국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섭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느 시야가 부분에서? 넓어지는 것 같아요. 글로벌해진 거지. 저는 약간 이제 네? 밤에 워업바에서 아 뭐 그런 전 쪽으로 세계를 섭렵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도 괜찮고 아 근데 진짜 존나 맞는 말인 게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 우린 유학생이다 이가 우리 외국인 입장이니까 다른 외국인들이랑 조금 더 솔직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를 하고 싶어. 내가 불어를 하고 싶어. 근데 그렇거나 하면은 쉬워요. 조금 네 만나기가. 다가가기가 쉽지. 일지만 있다면은 되게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아.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또 내 시야 자체가 그러니까 와 정말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시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 졸업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그 영어권으로 유학 가는 애들 보면은 중국 애들이랑 다녀. 맞아. 중국 애들이랑 친해. 오히려 영어 수업은 영어로 듣고 친구들은 중국들이야. 뭐 우리가 너무 단정지어 생각하는 게 중국에 왔다고 중국에서만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중국어를 좀 더 잘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중국인이 다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살 수 있다는 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요즘은 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곳에 다 중국어가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1, 2년 전에 오사카를 갔거든요. 일본 오사카를. 제가 일본을 정말 못했어요. 아예 못해 그냥. 오하요, 고니치와, 고자이마스. 곤방와 고자이마스.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단지 중국어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쇼핑할 때 전혀 애를 없고 식당을 가도 중국어 하니까 다 되고 메뉴판도 있잖아 중국어에. 뭐 중국어 메뉴판도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온 게 그 다른 나라를 가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과정이구나. 그냥 중국 자체만을 시장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제가 군대에서 이제 조금 좋은 곳에 나갔다 꿀 좀 빨다 왔잖아요. 그게 유학파라서 갔다 왔습니다. 그 면접을 봤을 때 유학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하여튼 중국 유학하면서 경험도 진짜 다양해진 것 같고 또 저는 또 장점 하나로서 중국이 정말 크잖아요. 언어를 하나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나 잘 배우면 러시아 접경 지역 가면 러시아풍을 여행할 수 있고 티베트나 신강 우르무치 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의 풍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중국에 와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 후회 있나요? 저는 조금 있어요.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왔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한국 학교 생활 다니면서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 그리고 이제 야자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으로 와버리니까 그런 기억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한국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조금 어려웠었어요. 중국에 어릴 때부터 온 친구들을 보면 약간 제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좀 안쓰러워요.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연장선으로 말하면은 나는 조기 유학은 조금 반대. 내가 목표가 확실히 있을 때
그럴 때 유학을 오면은 되게 그 뭐라 하냐 빡 스포트.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연장선인데 유학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역량이. 유학 왔을 때 그런 꽉 의지 가지고 하는 그 의지로 한국에서 해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유리한 게 있고 중국에서 유리한 게 있는데 본인이 판단해보고 내가 의지가 있는지 이 의지가 어떤 환경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건가를 잘 파악해서 시너지 효과를 네, 말하고 싶었어.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촬영 자체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뭐 도움이 될 얘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제일 말씀 많이 안 하신 김동민 씨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시죠. 자 그러면 중국은 중국 중국은 유학은 중국 유학이야. 중국 유학이라고. 자 중국 유학은 중국 유학은 여러분들의 시야를 높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